파리 여행의 3일차. 아침 일찍 전철을 타고 16구에 위치한 루이드라 푼푸역 근처로 이동 중이에요. 오전 7시까지 와이너리 투어 집합 장소로 모이기 위해서인데요. 투어 일행들과 샤블리와 샹파뉴 지역을 당일치기로 둘러볼 예정이랍니다. 이곳 샤블리는 샤르도네로 만든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밭의 경사와 방향에 따라서 햇빛이 드는 정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석회암과 진흙이 섞인 토양도 직접 만져볼 수 있었습니다. 포도도 한 알 먹어봤는데 산도가 있지만 상당히 달아서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싶었어요. 와이너리로 가는 길에 샤블리 마을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는 건물 1층 면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집이 많다고 합니다. 도멘 라로세 와이너리는 생마르땡 수도승이 최초로 샤블리 와인을 왕조한 로베리영 세리 건물을 보유한 와이너리인데요. 중세시대 때부터 사용된 와인셀러와 숙성을 위한 오크통들을 구경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오크통에 쓸 나무나 코르크가 점점 귀해지기 때문에 큰 유리병을 숙성해 쓰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아주 오래전에 와인을 만들던 시설도 볼 수 있었는데요. 12세기에 최초로 만들어진 포도 프레스기입니다. 오늘 구름도 예쁘고. 포도밭에서 가져온 돌들이 밭별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조개 화석이 박혀 있는 돌, 그리고 암모나이트 화석이 있기도 한데요. 샤블리 지역은 원래 바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것 같아, 가끔씩. 지도로 보면 좌안과 우안이 나뉘는데 우안에 남향 밭이 많아 진한 맛의 와인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시간 것만 주는 건 아니에요. 다섯 종류 모두 유산 발효의 느낌과 레몬 향, 석회질의 미네랄리티가 잘 느껴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레 바이용이 섬세하고 화사한 과실미가 깔끔하게 느껴져서 취향에 가장 잘 맞았어요. 와인 매니아라면 지나칠 수 없는 샴페인인데요. 이곳에서는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의 절반이 안 되는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샴페인에 비해 거품이 적고 위스키처럼 오크의 존재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강하게 산화된 느낌과 복합적인 풍미가 특징이었습니다. 첫 메뉴로는 토끼테린을 먹었는데요. 지방이 적고 담백하면서 고소한 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식감이었습니다. 부르고뉴 지역은 특히 달팽이 요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헬릭이라는 종류의 달팽이를 사용하며 육질이 탄탄하고 다른 종에 비해 맛이 진하고 풍부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파리 여행 첫날에 먹었던 스프렌 식당의 에스카르고보다 버터와 마늘의 풍미가 가득 배어 있어서 더 풍부하고 맛있게 느껴졌고 산화향이 강한 자크셀러스 이니셜 샴페인이랑도 잘 어울렸어요. 샤블리 마을에 왔으니 당연히 샤블리 화이트 와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샤블리의 유명 생산자인 뱅성 도비사의 샤블리 프리미에쿨이 2013년 빈티지입니다. 뉴오크 비중이 낮아 샤블리 특징을 잘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샤블리 특유의 석회질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유명한 생산자이고 개인적으로 붉은 과실 계열의 섬세함을 기대했는데요. 2020 빈티지는 탄닌감도 강하고 보랏빛 과실 계열의 향과 맛이 진해서 의외였어요. 오리필레 스테이크는 부드러웠지만 다른 메뉴들에 비해선 덜 돋보였던 것 같아요. 감자튀김은 심플한 요리지만 겉면은 바삭, 속은 부드럽게 아주 잘 튀겨져 있었습니다. 노란 지방이 특징인 갈비 스테이크는 상당히 놀랐는데요. 프랑스는 소고기에 지방이 적어서 에이징을 통해 풍미를 깊게 한다고 하는데 이 스테이크는 마블링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징이 어찌나 잘 됐는지 육향이 아주 깊고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지방이 없는 스테이크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식사와 와인에 푹 빠지다 보니 어느새 다음 일정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시간상 디저트는 먹지 못했어요. 다음 목적지인 샴페인의 원산지 상파뉴 지역의 랭스로 이동합니다. 국내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샴페인인 포무리. 이곳의 큰 문을 열면 고대 로마에 만들어진 길이 18km의 지하 동굴셀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반엔 와인 저장고가 아닌 마치 미술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무려 약 2,500만 병이 넘는 샴페인이 이곳에서 숙성 중이라고 하네요. 거대한 와인 저장고로 활용되기 전에는 60개 이상의 석회암 갱도였고 피난처나 격리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 같아요. 또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샴페인이 안정적으로 숙성되기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포무리 브리 로얄을 한 잔씩 마셔볼 수 있었는데요. 넌 빈티지로 병입 후 3년 숙성하는 기본급 제품입니다. 상쾌한 시트러스 향과 청사과, 배 같은 신선한 과일 향이 나는데요. 깔끔한 피니쉬가 좋더라고요. 랭스 대성당은 고딕 양식의 대성당으로 프랑스 왕들의 대관식이 열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13세기에 건설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중 폭격을 받아 손상되었으나 복원되어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초록빛 포도밭과 부르고뉴 지역 샤블리 마을의 아기자기한 건물들을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던 레스토랑에서의 식사와 와인을 즐겼고 마지막으로 샹파뉴에서 거대한 지하 동굴 셀러 탐방까지 이 다채로운 경험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아보고 싶었는데요. 여러 장면과 지역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표현하려면 입체적인 구도보다 평면적인 구성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샤블리 마을과 포도밭을, 하단에는 땅굴처럼 표현한 지하 동굴셀러를 배치하는 구도로 구성해서 이를 평면적이고 캐릭터화된 그림을 잘 표현하는 프랑스화가 미셸 들라크루아 스타일로 AI 그림을 생성해봤습니다. 4가지 그림 중 가장 샤블리 마을스러운 왼쪽 하단의 그림을 선택해 땅굴의 스케일을 더 키워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AI가 잘 표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넣었고 샤블리 식당에서 먹었던 음식과 와이너리 투어 중에 봤었던 수많은 오크통들, 샴페인 하우스 포무리의 셀러에서 마치 미사일처럼 저장되어 있던 샴페인들, 그리고 그곳의 거대한 공간에서 만난 비스타브 나블렛의 작품을 아기자기하게 추가하여 이번 여행의 스토리와 디테일을 풍성하게 살렸습니다. 또한 그림 상단의 노란 하늘을 맑고 푸른 하늘로 수정해서 그날의 날씨를 표현했고 주황색 지붕은 차분한 갈색으로 바꿔서 샤블리 마을만의 고즈넉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살려 그림을 완성시켰습니다.